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이제 소위 말해서 서희초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사건인데요. 벌써 보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새내기 교사가, 신입 교사가 교실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제 인생을 마감한 그런 불행한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학부모로서의 권한, 권리, 또 민원을 학교에 제기하는 방법들 이런 것과 또 우리 교사들의 권리, 교육을 정말 교사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는 이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사회 안에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 연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짧게 의견 얘기해 주세요. 네,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네, 그 생각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 보니까 여러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네, 학교가 옛날 같지 않다. 선생님들로부터도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문제는 사실 항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예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되어 왔는데 결국은 안타까운 선생님들의 사고가 일어나서 그게 극단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해결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게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제라도 빨리 어떻게 하면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좋은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좀 고민을 빨리 해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교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오늘 나왔던 이제 뉴스인 것 같은데요. 그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를 좀 손을 보겠다 이런 개정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결국 나왔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재밌게 학생인권 조례 폐지 네. 필요성,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 뭐 교육감 중에서도 진보 교육감은 서울 교육감의 경우에 절대 안 된다라고 막고 계시고, 예, 경기도 교육감은 약간 보수 쪽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분인데 폐지해야 되는 거냐 이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얘기가 결국 맞아요. 학생인권 조례로 포커싱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죠. 양상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제일 크게 이제 저희가 문제시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걸 보면서 결국 그동안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영역이 되어 온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가슴이 아팠고요. 인권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왔죠. 그러니까 네, 권리 그렇죠. 중심주의가 뭐 법이 안 되니까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조례로 결국 인권을 살려준다는 것이, 인권이라는 건 원래 보편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인정되어야 되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예전 교육에서 약간 강압적인 교육, 군대식 교육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 부당한 선생님들로부터 침해를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막고자 하는 취지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립 양상이 됐고, 그 대립 양상이 엄마들로 넘어가서 엄마들도 그렇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생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선생님과 학부모가 싸우기도 하고, 혹은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서 내 아이만 이런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 학교 구성원 3자 간의 다툼의 영역이 되어 발생하고 있고, 있죠. 이게 학생인권 조례만이 학생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쪽과, 이게 오히려 학생의 인권이 너무 커짐으로써 교육 3주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원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다투는 이런 사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인권이라는 건 사실 보편성이 기본적인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 학부모 인권, 뭐 교사 인권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권이라는 건 그냥 다 같은 인권이고, 이 이거는 이미 헌법에 다 정해진 거라서 특별히 어떤 조례나 특별한 법으로 다시 이것을 강조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제 그 유명한 웹툰 작가이신 주호민 씨의 아들 사건인 거잖아요. 내 자녀가 약간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것 같다. 이것이 우리 아이의 인권 침해가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른 거예요. 모든 학부모들이. 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 선생님 많이 때려주세요. 저만 해도 그런 세대에 자랐는데, 그렇죠. 선생님 우리 아이를 바로잡아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인지 아이를 침해하기 위한 행동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게 똑같이 그 금쪽이 육아에 대한 비판과도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이의 감정을 정서를 공감해 주는 것이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동의해 주는 것인가의 문제. 그렇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한쪽의 인권이 강화되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벽이 너무 커져서 절대 진입이 안 되고 이게 유일한 정의인 것처럼 인정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결국 이 모든 주체들 간의 싸움 양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난 사례가 그런 거죠. 예. 더군다나 이거를 그냥 그 권리 주체들 간의 어떤 갈등과 다툼, 대립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법과 조례로 만들어지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면서 고소 고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실제 형을 살기도 하고 막 이런 벌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국민들 사이에 계속 이간질, 네, 갈라치기 그리고 이게 왜- 법적인 분쟁 이게 계속 이게 이러다 변호사님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는 예. 어느 쪽에 딱 서가지고 교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권 보호 단체의 뭐 자문이 되어가지고 교권만을 강화하기 위한 교권 침해가 있었던 사건에 대한 대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법률 분쟁에 있어서 변호사들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정치인들이 어떤 편에 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두의 우리 국민 모두의 이 중심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가지고 모든 다른 권리 주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자녀로 자랄 수 있는 교육 구조인가? 여기에 포커싱을 두고 그렇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부모님들도 이 사건의 본질, 이 단순히 교권 침해, 교권을 강화한다고 해결되겠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을 이만한 초롱성으로 쌓아놓고 교사의 교권을 이만한 초롱성으로 쌓아놓으면 둘이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학원 강사보다도 못한 학교가 되겠죠. 그렇죠. 예, 학생의 생활 지도가 불가능한 교사라는 것이 그러면 사실 학원 강사보다 수업 더 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학교라는 것의 기능은 사실은 물론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의 사회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영역인데 이런 데서 지식만 전수하는 그런 학교가 된다라 그러면 굳이 학교가 있을 필요 없고 진짜 학원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사회화 기능 이 안에서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사회의 이런 어떤 위계 질서도 또 배워야 되는 거고 이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한다면 완전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 학교 현장을 보면요. 최근에도 막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학교에서 솔직히 아이들이 선생님 너무 함부로 하는 일도 많아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물론 선생님들이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지나치게 학생들을 나쁘게 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정말 학생들을 존중하는 어떤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해. 이게 그동안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자라오던 그 시기에 필요했던 그런 요구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게 완전히 한 3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지금 막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좀 선생님답게 대우해달라. 선생님답게 대우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네. 교사의 생존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사로서 살고 싶은 생존권이 아닙니다. 교사가 나의 밥벌이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닌 분들도 계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교사를 지키기 위해서 교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학교를 정상화해서 학생들을 잘 키우고 잘 살려내기 위해서 교권을 정상화하는 것이지 교사의 생존권, 밥벌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교권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이 오만과 편견을 찍는 이유가 갈래갈래 골목길마다 우리는 상식이 있는 부모라면 상식이 있는 시민으로서 어떤 것이 우리 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공동선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면 무조건적인 교권 강화가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학생 인권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함부로 되어서도 안 되죠. 훼손이 되어서도 안 되죠. 분명히 학생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제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어떤 문화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선생님 보면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뉴욕 학생인권 조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시 학생의 권리 장전 이 내용이 보면 학생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20개 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책임이나 의무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다는 거. 네.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결국 학생은 권리만 누려도 상관없어. 나머지는 다 보호해줄게. 이런 뉘앙스로 비칠 수 있고. 그게 학생인권 조례의 지금 현재 가장 학생인권 큰 조례의 문제점이죠. 맹점이죠. 네. 네, 학생인권 조례, 학생 인권이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하면 안 된다.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권리를 행사하는 데 따르는 책임도 같이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교권 침해를 방지하자는 법이나 조례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건들을 보면요. 교사의 학생 지도 활동의 경우에 무조건 면책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학생 그렇죠. 지도라는 명목으로 분명히 과잉한 권리 침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을 무대로 올려가지고 정말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자. 이게 학생인권 조례 애초의 취지였다면 학생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면 교권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럼 누가 감시할 것인가? 학부모도 너무 과도한 민원은 안 된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를 보호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민원으로 선생님이 쳐낸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같이 하면서 해야지 무슨 법을 만들고 누구는 막고 학교는 누가 지켜야 되고 이런 영역 땅따먹기 영역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네. 우려점을 말씀드리고 네. 권리와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교육 주체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결점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도 공감하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늘 이야기하지만 본질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본질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느냐, 교권 조례를 만들어서 교권을 강화하느냐 이런 어떤 극단적인 법을 만드는 게임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누구를 한 편을 딱 들어서 그 진영을 표를 얻는 것 같은 정치적으로 표를 얻는 것 같은 그런 해결책은 더더군다나 저희가 지향해야 하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육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학교가 각자 교육 주체 간의 권리를 강조하는 또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분명히 강화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쪽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또 약화되면 또 높여달라고 할 거고요. 이 끊이지 않는 시속 게임에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제일 피해를 볼 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는 어떻게 해야 돼? 니네 의견은 뭐야?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권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이라는 것의 정의가 뭐야? 이게 뭘 지키기 위한 거야? 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학생인권 조례는 일단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의 목적이 분명히 학생을 부당한 인권 침해 예시가 그러면 예를 들어 체벌로부터 방지한다든지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학교 내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간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가방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마약이 지금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유통에 서로 공격하는 맞아요. 일이 있다면 학생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되는데 소지품 검사 두발 뭐든지 다 자유가 우선이다. 학생의 자유가 무조건적인 인권이다라는 이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는 저희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대안이 그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로 드렸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나누고 같은 의견이 있어도 같이 하면서 서로 같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대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은 학생인권 조례를 먼저 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